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포인트 사진 다루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이 제일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적절하게 넣고 꾸며낸다면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만 그래갖고 사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진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일단 메뉴로는 삽입에 들어갑니다. 일단 메뉴로는 어디 들어가신다고요? 예, 삽입에 들어가시면 되시겠어요. 삽입에 들어가셔갖고 그러면 삽입에 들어가셨을 때 두 가지 메뉴가 있으세요. 그림이 있고 온라인 사진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림하고 온라인 사진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림은 네컴에서 사진을 찾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온라인 그림은요. 온라인 그림은 이렇게 되시는 거세요. 사진이 필요하긴 한데 그 사진이 제가 찍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 비슷한 사진 아무거나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내가 뭐 인터넷에서 따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검색해갖고 집어넣겠다. 무엇을 기준으로 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요즘 핫하죠? 챗봇도 나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빙에서 사진을 검색해 옵니다. 사진을 검색해서 넣기가 됩니다. 자, 한 개씩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얘가 떠요.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컴퓨터에서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내 컴퓨터에 어디에 가면 무슨 사진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저는 늘 쓰는 게 뭐 저장된 사진 예제 1, 예제 2 요것만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내가 그게 찍어 놓은 사진이고 내 컴퓨터에 어디엔가 있다면은 거기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삽입을 누르시는 순간 이렇게 사진이 원본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온라인 그림을 갖고 오게 되면은 요번에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빙 이미지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치세요. 원드라이브 같은 건 드라이브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인터넷 과정 나가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빙 이미지에서 예를 들면은 봄이니까 우리 벚꽃 갖고 오죠. 벚꽃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벚꽃 사진 요 사진이 요 사진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사진 클릭하셔갖고 뭐를 넣으시게 되면 삽입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벚꽃 사진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는 내 컴퓨터에서 갖고 온 거고 얘는 어디서 갖고 온 거라고요? 인터넷에서 따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사진을 집어넣고 난 후에 이런 얘기입니다. 사진을 넣은 후에 무슨 작업을 하셔라? 사진은 일반적으로 이제 꾸미기 같은 과정이 들어가시는데 포토샵 기능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먼저 사진에 대한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쓸만한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진에 대한 꾸미기. 꾸미기는 뭐 조도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누르면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림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위에 그림 도구라는 메뉴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 서식이라는 밑에 메뉴가 나오는데 이 서식은 우리가 이런 거 눌렀을 때 나타나는 서식하고 사진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서식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상단 메뉴에 그림 도구의 서식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제일 먼저 보실 거는 그림 스타일 보시면 되세요. 누르셔갖고 나 사진을 액자에 담긴 것처럼 나타내고 싶어요라는 얘기들이 쭉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편하신 거 고르시면 되신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얘는 사진의 틀에 대한 관점을 조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요 앞에 보시면 조정이라고 나오시죠? 이 조정이 사진에 대한 꾸밈입니다. 수정 들어가 보시게 되면 사진에 대한 선명 조절과 밝기 조절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식의 사진에 대한 원본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보정 옵션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명도라든지 밝기 대비를 미리 세팅해 놓은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세팅되어져 있는 거 그냥 이용하셔도 되시겠고요. 색깔에는 색깔 필터가 들어갑니다. 색깔 필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사진 찍을 때 앞에 셀로판지 붙여갖고 사진 찍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 그래갖고 보시게 되면 녹색 이렇게. 예, 감이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골라내셔라.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림색 옵션이라고 누르시는데, 여기도 누르시게 되시면, 여기가 열려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게 되시면, 선명도, 그림채도, 온도 같은 것들을 조정해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밝고 어두운 정도를 명도라고 그러고, 채도는 선명한 정도를 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이해하셔갖고,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보시게 되시면요. 같은 사진이지만, 그러니까 사진의 그 대상은 동일하지
동일하지만 사진의 질감 같은 것들이 확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꾸밈 효과 들어가시게 되면 모자이크 형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세피아 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조금 제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는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갖고 일단 요거와 요거를 갖고 내가 색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색상이나 밝기 채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든지 다시 설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오셔갖고 무엇을 기준으로 액자 틀 개념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요 메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시지만 사진 대놓고 더블 클릭이 아니라 요건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셔갖고 보정 옵션 누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거나 그러셔갖고 들어가시게 되시면 여러 가지 것들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셨을 때 요 그림 서식 요거 누르시게 되시면 요거 중에서 내가 어디를 누르면 뭐가 된다. 채우기와 관련돼서 선과 관련돼서 요 녀석은 그 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효과 같은 것을 통해서 반사나 내용 같은 거 주셔도 보기가 예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사 같은 거 주시게 되시면 반사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간격 요렇게 주셔갖고 보시게 되면 밑에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옵션 같은 거 조정하시면서 근데 이거는 어디에 관련된 얘기냐면 이거는 비단 사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용에서도 여러분들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편한 방법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그래갖고 얼마든지 요거 세팅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 상태에서 요거 같은 거 들어가시게 되면 아까 선명도라든지 그림색 같은 거 채도 이런 거 밝기 같은 거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사진의 기본 꾸미기는 마무리를 지어드립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요겁니다. 자르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찍은 사진이 참 좋은데 선생님 여기까지는 조금 사진을 잘라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르기하고 크기 조절을 다른 겁니다. 크기 조절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원본이 100% 유지된 상태에서의 비율을 조절하는 걸 크기 조절이라고 그러고 자르기를 누르시게 되시면 여기 서식에서 자르기 누르시게 되면 여기 테두리에 사각형 바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진을 가위로 오려낸다라는 개념이에요. 잘라낸다면 엄한데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비율을 하실 때는 크기 조절을 하시는 거고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고 요 부분은 조금 잘라내고 요 안쪽 부분만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개념 이용하시면 되시겠다? 예, 자르기 이용하셔갖고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그 사진 부분만 남겨놓으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게 되시면 일단은 그냥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잘 잡아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테두리도 어떻게 넣으실 겁니까가 쭉 나오시고 하시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도용하실 때도 제가 사진으로 채울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녀석을 이렇게도 사용을 하십니다. 사진을 직접 넣어서 이런 식으로 꾸며 나가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표현해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를 생각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용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도용을 그린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도용 채우기에 뭘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림으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뭐 파일에서 빙의 이 두 개가 동시에 뜹니다. 그리고 이거는 독자적으로 그림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형 안에다가 그림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집어 넣겠다라는 개념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위에 메뉴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고 하나는 그림 도구의 서식이에요. 그러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방금 그렸던 도형을 기준으로 작업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시는 거겠고 그림 도구는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 대신 뭐가 빠지나요? 그림 스타일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왜요? 이미 도형을 테두리 액자로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갖고 색상 같은 것들 조절만 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어떤 거 쓰는 게 맞겠습니까? 나중에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로 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본 틀 안에서 사진 크기하고 여러 가지 도형 같은 것들을 어울려서 작업할 것 같으면 저는 일반적으로는 도형을 쓰고 난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이란 얘기예요. 꼭 이렇게 써라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나는 그림을 독자적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와 지금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명령어 체계가 다르다. 도형을 통한 그림 직접 집어넣기. 그랬었을 때 나타나는 메뉴도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종 쓰시죠. 자, 컨트롤 C 눌러갖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리기 서식에서 우리 뒤로 보내기, 앞으로 보내기 이걸 맨 뒤로 보냅니다. 맨 뒤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사진이 뒤에 배경으로 우리 어디 가서 보시게 되면 사진은 되게 연하게 돼 있고 그 위에 글자가 써지면서 물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마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는데 요것과 관련된 기능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고 마스터도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시겠고 요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진 넣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사진을 넣고 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개념대로 꾸며 나가셔도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슬라이드 같은 거 작업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시면요.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슬라이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빈 화면에서 처음부터 맨 땅에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통은 제목만 많이 써갖고 그 밑에 글이 들어갈 때는 요걸 제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제목만 많이 써갖고 이런 식으로 도형 같은 거 표현해 놔실 때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 이용하셔갖고 직접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하셔도 된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진 집어넣고 우리는 거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집어넣어놓고 여기다가 내용을 쳐서 설명하는 방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뭐 이제 쇼프로 같은 데도 요즘 뭐 강의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게 되면 옛날에 나왔던 강사가 나와갖고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자, 화면 한번 보시고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그런 모든 방법들이 여기서 다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날라다니고 하는 것들은 또 뒷부분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러면 사진은 온라인 사진이냐 요거 사진이냐 두 가지가 있고 요 스크린샷은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 스크린샷은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 녀석은 제가 조금 나중에 이건 한글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조금 묶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는데 프린트 스크린 키를 대부분 파워포인트에서는 안 쓰고 왜냐하면 화면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스크린 키 쓰셔갖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글 들어가셨을 때 선생님 저 구글 마크가 필요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오셔갖고 이거 설명 드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자, 인터넷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아니면 인터넷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싶은 화면을 열어놓으시고 여기 들어가고 스크린샷 화면 캡처 누르시게 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하면은 마우스가 이 모양이 되세요. 그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이렇게 뜨시고 나신 상태에서 가시게 되면 바로 따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내가 하려는 것들을 일단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밑에서 바탕화면 같은 데 오셨었을 때 삽입에서 스크린샷 들어가셔갖고 여기 보시면 화면 캡처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누르시게 되시면은 일단 가장 먼저 쓰는 화면이 이렇게 탁 열렸다가 이 화면으로 작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떠와주세요라는 개념이세요. 요렇게. 창을 두세 개 열게 되면 두세 개 쪽에서 창에서 바로 뽑아낼 수도 있고 이 다음부터는 이 녀석을 뭘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진 집어넣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말씀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 녀석은 제가 사진 다루기는 아주 연습 문제 때 조금 자세하게 다뤄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단은 개념상으로 여기 들어가서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고 기본적인 사진 다루는 방법은 도형 안에서 사진 넣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바로 사진 넣을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사진에 대한 개념만 오늘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